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최은정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누구나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결국은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데요. 보험을 통해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낸 돈보다 더 크게 보장받는 보험가입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보험플랜 119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번호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강의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강진욱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내가 낸 돈보다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시죠? 내용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즘은 이제 어떤 보험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아마 많이 주변에서 야, 이번에 이런 게 새로 나왔어. 뭐 이래서 가입해봐. 막 이렇게 아마 주변에서 많은 권유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거 싸? 그러니까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싼 보험은 없어요. 싼 보험은 뭔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싼 거지 절대 싼 보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거는 그런 많은 유혹 속에서 정말 제대로 또 불필요한 낭비 없이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속 있고 꼭 맞춤 보험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체크해야 되는 게 우리 집 가족병력이에요. 자, 암이 많은 집이 있고요. 혈관이 유별나게 약한 집안이 있고요. 당뇨가 있으신 집안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30대 후반 또는 40대가 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20대 이전에 가입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좀 가입을 해놓는 거 중요한 거죠. 또 선천적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체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병력하고 거의 연계되는 게 식습관이에요. 그리고 직업의 난이도가 또 있죠. 위험도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보장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많은 보장을 받으려면 당연히 보험료도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가능해서 할 것 같아서 보험료를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사실은 보험은 대부분 20년에서 30년 길게 납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를 너무 많이 가입해 놓으시면 오히려 이걸 유지를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보장 못 받고요. 중간에 그러는 사이에 내가 아파버리면 정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적 통계, 즉 요즘 암 같은 경우가 거의 35% 가까이 오고 있고요. 또 뇌졸중, 이대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많다면 가족병력은 없어도 나이 들면서 당연히 찾아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 네. 자, 내 증권에 뇌혈관 진단비가 있나 없나 한번 보셔야 돼요. 뇌출혈 진단비로 있는지. 요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례로 제가 볼게요. 이건 직접 있던 사례인데 48세 남성이 굉장히 야근도 오래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잦은 술자리.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2달 넘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쓰러졌어요. 얼마나 부인이 놀랬겠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래도 바로 119로 해서 병원에 갔고 대학병원에 가서 그래도 바로 긴급 시술을 받았죠. 수술은 아니고 그러니까 혈관이 약간 막혀서 여기 보시면 진단명 I65 코드인데 보험회사는 어떤 질병이든지 이 보험회사에서 밝혀놓은, 그러니까 적어놓은 이 코드, 질병 코드에 해당이 돼야만 그 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I65가 나온 거죠. I65는 뇌경색을 아직 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좁아진 상태에서 이제 피가 막힌 거죠. 그래서 쓰러지신 건데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럼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2분이 있어요. 한심아님과 현명아님께서는 하는데 이분은 생명보험사에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매월 20년 납으로 25만 6천 원씩 내고 있었어요. 이분은 현명아님은 100세 보장 20년 납으로 114만 3천 원 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도 간과하는 건, 자, 손해보험은 100세고요. 생명보험에서의 특약은 80세가 많아요.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돈을 냈는데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 3천만 원으로 가입하셨고 손해보험에서는 뇌졸중 3천만 원으로 가입했어요. 똑같이 3천만 원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검사를 통해서 비급여 시술을 통해서 약 250만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갔는데 이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실손이 여기 없었어요. 실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가입하고 25만 6천 원이나 내고 있으니까 나는 보험을 많이 내고 있는 편이죠. 25만 원이면. 그러니까 다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되죠. 자, 0원이 됐어요. 근데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이게 뇌졸중에서 3천만 원 나왔고 실손보험도 이분은 가입이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실손보험도 해서 3천만 원의 입원비에 실손비 3천만 원하고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보장을 받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분은 0원을 받았을까요? 자, 볼까요? 지금 뇌혈관 질환에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이 코드가 총 10개예요. 10개. 자, 10개인데 그 중에서 뇌출혈을 주는 거는 3개. 그쵸? 3개밖에 없어요. 다 보면 여기 보면 출혈. 즉, 어딘가가 터져서 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3군데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I65는 뇌졸중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뇌졸중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뇌출혈을 가입하신 분은 여기에 3개가 아니라 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장을 못 받았다는 거죠. 뇌혈관 질환을 가입할 수 있는 건 더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뇌출혈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16%인데 실제로 이거의 가입률은 50%가 넘어요. 50% 정도가 다 뇌출혈로 돼 있고요. 뇌졸중으로가 한 30% 돼 있죠. 뇌혈관이 20%. 10에서 20% 정도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뇌출혈을 준비를 해놓고 계신 분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보험금 제로죠.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 한번 볼까요?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심장에서 이게 심장 마비가 왔을 경우에는 여기 다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6개의 그 질병 코드 중에서 3개가 여기서 해당이 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급성, 속발성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심장 마비 쪽에서는 되지만 우리가 가장 심장에서 많이 걸리는 협심증은 허혈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심근경색에서 19%인데 이게 저는 가입률은 90%가 가입을 하셨어요. 여기에. 다 가입이 돼 있는데 협심증은 그러니까 5천 아무리 1억을 내가 가입했어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1억을 가입했어도 협심증이 진단을 받으시면 빵원. 그렇죠? 0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내 증권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암보험 한번 볼까요? 자, 암보험도 최근에는 굉장히 암보험하지만 암 진단비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시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것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분이 암보험을 가입하셨고 제가 1년 6개월이라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을 건강검진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자, 생명보험은 2년이 넘어야 제가 뭐라 그러죠? 100%를 줘요.
손해보험은 대부분 1년이 넘으면 100%를 주는 거죠. 대장 전막내암이 아니라 전립선암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도 똑같습니다. 자, 생명보험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거나 또는 2년이 넘는다는 거죠. 자, 이분이 암보험을 생명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자, 7만 원을 들고 손해보험에서는 6만 2천 원을 주고 가입을 하셨는데 고해감이 1억에 일반암이 2천 있었고 고해감이 5천에 일반암이 2천 있었어요. 그런데 대장 전막내암이 여기는 유사암으로 빠져 있었어요. 유사암이 대부분 어떻게 되죠? 일반암에 10에서 많게는 20%까지밖에 주지 않아요. 다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나마 또 유사암도 이제 20%를 주는데 20%를 주는데 대장 전막내암이 그렇죠? 이게 일반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제 대장 전막내암이 소외감이면 200만 원인데 여긴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2천만 원 다 받으시는데 더군다나 제가 뭐라 그랬죠?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도 다 주는 게 아니라 50%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내가 꼼꼼하게 해서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내암으로 다 들어가는 보험을 챙겨서 가입하신 분은 일반암으로 2천만 원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보험료를 내는데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 차이. 자, 100만 원과 2천만 원 이거 몇 배인가요? 이런 상태가 내가 정말 실제로 상황이 당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황망하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요즘은 입원비가 아니고요. 뭐 일당 얼마가 아니라 입원비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3살 아이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40도가 넘어서 급하게 응급실 데려갔더니 급성 폐렴, 중환자실 하루 입원하고 일반실 입원해서 3일 만에 퇴원했어요. 자, 이분이 월 보험료로 일당 하루만 입원해도 2만 원을 준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12,500원, 15,000원 그래요. 굉장히 비싼데 또 상급병원 2만 원, 또 중환자실 10,000원. 이분은 일반에서 입원비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3일만 하다 보니까 다 보장을 받아도 6만 원 받았고요. 여기서는 이게 입원 플러스 보험에서는 제가 얘기한 1박 2일만 하면 종합병원 가시면 100만 원, 중환자실 들어가셨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아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 또는 우리 집 상황,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언제 중환자실에 갈지 모르고요. 또 이제 20대나 40대까지는 건강하실 수 있어요. 근데 60대 넘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엔 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집 가족력과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또 하나 볼까요? 대부분 아마 증권에 조금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3일 초가 1일당, 그래서 4일째부터 주는 보험에 입원비를 20만 원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입원비 걱정은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아시죠? 암 수술을 하셔도 4일에서 5일만 되면 퇴원시켜버려요. 그런데 3일 초과 1일당 20만 원의 보험료가 얼마나 되냐면 보통 3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20년 동안 납입을 했는데 나는 정작 5일 만에 퇴원을 해버리면 이틀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지금 이번 일당이기 때문에 이번 일당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입원비 지원금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또 납입 면제도 되거든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리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100세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20년이나 30년 이렇게 기간을 좁히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험료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도 이제 현명한 어떤 보험 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병자도 입원비 지원금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60세 아버님이 혈압약 드시고 있어서 간편 입원 플러스 보험을 가입을 했고 폐렴으로 입원해서 상급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서 2일,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입원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3일 초가 1일당 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3일이니까 여기는 얼마 못 받지만 여기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의 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는 돈을 가지고 간병인병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않더라도 간병인비가 어제도 제가 고객을 만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77세 되신 분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하루 간병비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부모님을 맡겨놓으니까 그거 말고도 계속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간병인 그 비용을 생각보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용을 하시면 매우 유용한 것 같고요. 자, 볼까요?
지금 오늘이 21일이니까 약 열흘 정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7, 8일이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가 지금 4월 되면 대폭 개편이 되거나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질병 후유장애는 어떤 질병, 약을 드신다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5세가 넘어가면 다 어린 애들도 또 어린이 보험에서도 질병 후유장애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건강한 분이라면 이 질병 후유장애를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냐면 자, 36세 여성이 질병 후유장애 90세 보장으로 20년 납을 해서 5천만 원을 가입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뭐라 그랬죠? 받고 또 받는 보장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자, 암 진단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암이 걸리면 한 번 5천이든 3천이든 받고 없어지는 특약이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분이 5천을 가입했는데 한 사람은 80% 이상 질병 후유장애 5천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정말 80% 여기 보면 치매가 걸리거나 내가 큰 장애를 입어서 80% 이상이면 거의 침대에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이때만 받는데 이거 3에서 79%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위암을 수술을 하면 요즘은 위를 거의 대부분 제거를 하시거든요. 그럼 50%가 나와요. 그럼 5천에 50%니까 2,500만 원 받았고요. 간 같은 경우에 4분의 1만 제거해도 50%가 나와요. 그것도 또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혈액투석을 했어요. 혈액투석을 장기로 계속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경우에는 75%의 장애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천에 75%니까 3,750만 원이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나이 들면 뭐 하죠? 네, 무릎 관절 아파서 대부분 요즘 한 70, 80이 넘으시는 어머니들은 대부분 다 이거 수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 무릎만 수술하셨는데 30%를 주었거든요. 그러면 1,5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한쪽만 하나요? 양쪽 다 하셔야 되죠. 그래서 또 한쪽 하면 또 1,500만 원. 그럼 3,00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치매로 진단을 받는 거죠. 치매 처음에 CDR 척도로 치매를 판정하는데 초기에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치매 진단비는 중증 치매 진단비니까 거의 여기 4점 이상 즉 80% 이상이 돼야지만 지급이 되는데 CDR 점수 2점이면 약간의 치매 즉 40%라고 보는데 이때도 40%니까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도 치매가 좋아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10%씩 내면 1,000만 원씩 계속 추가적으로 해서 5천만 원까지 받으니까 자, 암보험 5천만 원 가입하면 암이 걸려서 뭐 몇 번이 걸리든 간에 나는 5천만 원만 딱 받을 수 있는데 얘는 5천을 가입했는데 받고 또 받아서 얼마를 받냐면 1억 6,7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예요. 이게 모든 질병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데 실제로 상해 후유장애는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를 했을 때 실제로 발병률은 이미 한 60, 70%는 질병 후유장애고 상해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해는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발병률이 낮다 보니까 그래도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는 꼭 체크를 하시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는 4월 되면 없어지니까 지금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한 정말 강추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질병 후유장애 또 샘플을 볼게요. 5천을 가입했어. 지금 똑같아요. 영구치 5개.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 나이 드시면 또 이빨 다 빠지시잖아요. 그래서 영구치 5개가 나가면 5%, 2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소암도 나이 먹어서 난소암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한쪽당 25%, 2개를 다 제거할 경우 50%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디스크. 이 디스크 발병률이 제일 많아요. 흔해요. 이게 이제 10% 정도, 10에서 15% 하는데 요것도 디스크 걸려서 시술하기 전에 내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으시면 여기도 500만 원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씩 양쪽 무릎 하시면 60% 되는 거죠. 청력도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보청기 낀단 말이죠. 보청기 껴서 안 들릴 경우 5% 나오고요.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 0.1% 또는 내가 이제
요즘은 뭐 컴퓨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0.1 이하로 떨어지면 15% 또 장애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생길 때마다 받는 거라서 이 질병 후유 장애는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100세로 하면 참 좋겠는데 100세 보장을 하기엔 너무 비싸요.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라서 근데 80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80세에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는 90세 만기로 해서 보장 준비를 하시면 정말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매를 보장한다는 게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DR 점수 2점인데 약간의 과거 기억을 깜빡깜빡 그럼 저도 아닌가 싶을 정도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40%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가입하면 여기서 5, 4, 20, 2천만 원부터 계속 또 1천만 원 받고 또 1천만 원 받고 또 1천만 원 받는 거예요. 나빠지니까. 그래서 치매를 보장하는데 우리가 치매 진단비는 대부분 다 여기 80% 이상 중증에 대해서만 주거든요. 한 번. 근데 얘는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 즉 80% 미만이라고 써 있는 거. 이게 지금 3월 안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저해지보험에 들어있어요. 저해지보험이 뭐냐고요? 자, 요거는 저해지보험은 자, 보통 일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은 소멸성이거든요. 다 모든 보험이 이렇게 내시다가 내가 내는 동안은 약간의 해약환급금이 쌓이다 만기가 되면 여기가 영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납입하는 이 기간에는 해약환급금이 영원이에요. 없다가 이때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일반 보험이 이 정도 생기면 이 저해지 보험은 여기는 영원이고 여기 넘어가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세요. 해약환급금을 찾아서 쓰려고 보험을 가입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나 또는 제 고객들이 저에게 보험 가입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70세 가까이 되신 분, 68세 또는 75세 되신 분들이 저희에게 보험 좀 가입할 수 있는 걸 찾아달라고 하는데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빈약한 거에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런 걸 해약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는 처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꼼꼼하게 내가 준비를 해서 가입을 하시고 얘는 끝까지 100세까지 지켜나가시는 거. 20년을 납입하던 30년을 납입하던 쭉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하는 거죠. 나는 해약환급금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해약환급금을 활용하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죠?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은 그 사망보장도 있지만 거기는 쌓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최저보증이나 금리로 또는 그렇게 투자로 해서 수익을 챙겨서 나중에 그거를 내가 사망보험금이 아닌 또는 노후자금이나 또는 이런 해약환급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보험들은 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절대 해약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왜 저해지 보험을 해약환급금이 미지급이 되는 대신에 보험료가 많게는 40%가 싸요. 저도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보험료가 쌀 수가 있나. 그러면 나는 해약 안 할 거니까 싸게 보장 크게 가져가는 게 제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해지 보험이 너무나 중요한데 실제 저해지 보험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데가 한 4개에서 5개밖에는 안 돼요. 모든 보험사가 다 있지는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도대체 네가 저해지 보험인데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 나나. 제가 24세 젊은 친구를 보면 총 납입했을 때 비교했을 때 200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적은 금액 아니죠? 자, 또 이게 이제 20대는 좀 적어요. 40대 여성을 가면 2배가 가까이 360만 원이 절약이 되거든요. 볼까요? 40대로 가면요. 거의 570, 6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하시겠어요? 지금 40대 남성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해지 보험을 반드시 활용을 하시는데 또 하나 볼까요? 유병자도 저해지 보험이 있어요. 유병자도 저해지 보험이 있는데 일반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말 금액 차이가 월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일반하고 가입했을 때하고.
그러면 3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납입으로 계산하면 687만 원, 즉 700만 원을 내가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저해지보험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해지보험을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해지보험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납입기간 하는 동안에 해약하면 빵원이에요. 그거를 잊지 않으셔야지 돼요. 근데 나중에 해약할 때 돈 없다고 원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저해지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장점은 보험료 싸지요? 더군다나 20대 질병,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질병후유장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뇌혈관 진단비도 있고요. 허혈성 심장 진단비도 있고 다 있어요. 암도 되는데 더 좋은 거,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되면 납입면제까지 시켜준대요. 이렇게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보장이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즉 실손이나 운전담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실 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손보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실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시고 요 저해지로 가입하시면 전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맞춤 보험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제 지금까지 쭉 달려온 얘기를 정리할게요. 제발 실손보험 이미 가입하신 거 웬만하면 해약하지 마세요. 아주 나쁘지 않으면. 근데 이거 덤벙덤벙 해약을 하시고 나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암 가입을 하실 때는 대장 전막내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즉 이런 소외감도 보장을 받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이거 지금 거의 50대까 60대까지도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해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가능하면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을 좀 하시고요. 자, 4월 되기 전에 질병후유장애 80% 미만을 90세 만기로 100세는 너무 비싸니까 요거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해지 보험을 하는데 이 저해지 보험이 유병자 보험도 가능하니까 먼저 노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혼자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이 내가 혼자서 그걸 다 알아보려고 하시면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험사마다 저해지 보험도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내용이 약간씩 다 틀리고 장점이 약간씩 다 틀리거든요. 자, 그걸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방송이 보시고 난 다음 저희 전문가들한테 좀 숙제를 주시면서 잘 내 거를 좀 찾아달라고 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 보험사들을 견주어서 가장 시청자님한테 맞는 상품들을 저희가 조립하거나 또는 찾아드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혼자 하시지 말고 저희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강진욱 전문가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낸 보험료보다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린 건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전화와 문자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제 남편이 지금 현재 42세인데요. 네. 현재 제가 가입한 보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편분 네.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죠? 네네.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흥국생명에서 두 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가입을 도와주셨을까요? 아니면은 남편분께서 이미 갖고 계신 보험이셨을까요? 남편이 갖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예. 네. 그러셨어요? 네네. 보험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10만 원 돈 납입이 되시던데. 예, 보험료가 많지 않고, 근데 요즘에 예. 가끔 이제 주위에서 해지를 하고, 이제 신규로 가입을 해라, 이제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셨어요. 예. 유지가 나은지 해약이 나은지 저희가 판단이 좀 안 되고, 만약에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이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가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잘 모르니까 예. 상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연락 정말 잘 주셨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혹시 걱정되는 질병 있으시다거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건강한데요. 네. 이제 시아버님이 폐암으로 일찍 있어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그러세요. 혹시나 예. 그런 부분이 걱정되죠. 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좀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들고 계신 보험 증권을 저희가 미리 좀 받아봤습니다. 흥국생명의 암보험, 웰빙 종신보험 이렇게 두 건이 있으셨는데요. 2004년부터 가입을 하셔서 잘 유지를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문의사항 좀 살펴보죠. 42세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주셨는데 어떤 걸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일단은 보험의 내용이 궁금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시댁적으로 폐암 가족력이 있으셔서 걱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초반에 그 남편 보험을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쉽진 않으신데 그래도 네.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증권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네. 지금 이제 주위에서 뭐 이렇게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이렇게 권유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제 의견으로는 전문가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 보험은 절대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네. 물론 건강하시니까 뭐 또 다른 보험을 뭐 추가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갈아타실 수도 있는 건 문제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2004년, 5년에 가입하셨던 지금 이제 보험 가입하시니까 좀 오래되셨어요, 남편분이. 근데 네네. 2004년, 2005년에 지금 가입하셨던 이 흥국생명 상품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암을요, 물론 보험료가 뭐 그때는 저렴하진 않았었겠지만 지금 비교하시면 굉장히 저렴하신 금액에 가입을 하셨던 게 지금 그 고해감이 1억이 가입돼 계시고 그 다음에 주요암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일반암이 3천만 원이 가입돼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일반암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일반암에 지금은 우리가 갑상선암 있잖아요. 네. 예, 요즘에 남성분들 많이 발생이 되세요. 그런데 이 갑상선암을 100% 다 드립니다. 네, 지금은 만약에 암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3천만 원을 가입하시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네. 갑상선암은 개중에 20%, 10%밖에 지급을 안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그대로 다 지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암으로 쳐주질 않아요, 갑상선암을.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마침 가입을 너무 잘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보험을 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탄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자가 손해지, 뭐 권해주는 설계사가 절대 손해를 안 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또 절대적으로 유지를 하시고, 이 주요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게 뭐 주요암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분이, 폐암이다. 그 다음에 네. 간암이다. 위암이다 했을 때, 요 주요암은 5천만 원 더 드립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지급이 되세요.
아. 네, 중복이 되십니다. 5천만 원과 3천만 원이 중복이 돼서 8천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보험보다는 막강한 지금 보험을 들고 계세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80세가 만기셔서 지금 우리 4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수명 자체로는 분명히 80세 이상은 능가하실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 병원을 계속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리미리 검진도 하시기 때문에 80세는 분명히 유지를 하실 것 같아서 좀 100세를 좀 100세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90세까지는 보장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웰빙 종신보험이 있어요. 갖고 계신데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따로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이제 있어요. 예, 있으시고 이제 우리 자녀분을 위해서 이제 남편분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종신보험을 또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3천만 원과 또 위에 그 플러스 암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한 4,500만 원은 내가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대신에 내가 90세 사망을 하든 100세 사망하든 지급이 되십니다. 네, 이게 우리가 보장만 80세 만기지 이 주계약 자체로는 평생 가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은. 그래서 뭐 따로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인병 질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수술 특약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지금 성인 질병 특정 질환 요 수술비 자체가요. 그래도 250만 원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혜택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그 성인병 질환에. 그래서 이 보험을 유지를 하시라는 것도 일단 보험료도 저렴했었고, 그리고 납입 기간이 지금 2, 3년밖에 남진 않으셨잖아요. 네네. 네, 요거는 유지를 꼭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아무래도 뭐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신 게 지금 보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 실손 의료비가 빠져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던가요? 모르셨죠? 보험을 잘 모르니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네. 지금이라도 남편분이 아무 진단을 받으신 게 없으시다면 우리가 이제 4월 1일부터 보험이 이제 개정이 돼요. 이게 네. 개정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실손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좋게는 안 바뀝니다. 이게 실손이 점점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장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하실 게 실손 의료비를 먼저 준비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손해 난 거를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마 주위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좀 여태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아직은 뭐 네. 병원 특별히 진료받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네. 4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이 이제 노화가 오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몸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이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세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준비를 하시는 게 보험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암은 준비를 너무 잘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한 걸 여기는 거를 이제 40대 이후에 중요하게 여기는 질환을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인데 그것도 다 빠져 계세요. 그리고 이제 휴유장애라 그래서 우리가 몸에 휴유장애가 남아있을 때 보장해주는 그런 보장이 지금 전혀 갖고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떠세요? 네. 이제 몰라가지고. 네, 시청자님 제가 갖고 일단 있다가, 네 플랜을 좀 제안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 일단은 부족한 부분이 80세 만기시기 때문에 최소한 90세, 100세까지는 좀 연장을 하시는 걸 추가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25년 갱신으로 해서 갱신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셔서 25년 있다 딱 한 번 올라요. 근데 보험료는 한 50% 이상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플랜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권해드리는 게. 그래서 네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휴유장애는 전혀 없으셔서 제가 상해 휴유장애랑 그 다음에 질병 휴유장애 그래서 1억하고 5천만 원을 플랜을 짜드렸고 네. 그 다음에 암진단비는 3천만 원 좀 더 좀 준비를 하세요. 네. 그리고 재진단암이라 그래서 암은 일단 진단비가 한번 지급이 되면 더 이상 보장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지급이 안 되십니다. 한 번 끝이에요. 지급하면. 그런데 이 재진단암을 제가 1,000만 원을 왜 넣어드렸냐면 암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데 전이가 되거나 원발 다른데 암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2년마다 계속 1,000만 원씩 암 나을 때까지 드려요. 네, 그런 진단비를 1,000만 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뇌혈관, 심혈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제가 따로 넣어드렸어요. 뇌경색을 보장하는. 요거는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면 좀 세밀하게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손 의료비입니다. 예, 요거는 꼭 필수세요, 필수.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 필수. 어떤 거를 갖고 계셔도 실손을 이길 만한 보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렇게 플랜을 짜드렸는데 보험료는 75,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다 넣었는데도. 왜냐? 왜 이렇게 싸죠? 예, 25년 갱신 주기를 가져가셔서 그래요. 만약에 오르지 않는 보험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좀 이렇게 세밀한 걸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시청자님. 네네. 보험을 가입하셔서 그래도 유지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세요. 네네. 예, 더군다나 또 알찬 보험을 잘 가지고 계셔서 절대 해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보통 병원에 가면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건강하셔서 병원을 자주 안 가셔서 실비가 없다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80세로 만기, 그러니까 보장이 끝나는 보험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 가져갈 수 있을지 도와드렸고요.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십시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연락 주셨습니다.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아, 제가 예, 엄마가 들어주신 보험이긴 한데요. 네. 예, 예. 실비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가입은 지금 된 상태고, 예. 예, 예. 암보험이 하나 있긴 한데, 집안에 이제 큰아버지 고모가 암 걸리신 것이 있었어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암보험도 작게나마 하나 들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형편이 좀 안 돼서 제가 엄마가 못 들어주셨던 거거든요. 네. 기본적인 것만 딱 들어주시고. 예.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취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은 보험을 저한테 맞는 보험이 있을까 해서 상담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예, 연락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이요. 아, 25 되셨어요. 이제 보험료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납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신 거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총 2건의 보험이 있으셨어요.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 동부화재에서 다이렉트 건강보험을 2013년도에 가입하셨는데 납입기간은 3년 갱신으로 돼 있었고요. 라이나생명에서 암보험을 한 건 갖고 계셨습니다. 시청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10년 갱신으로 가입 시기는 2011년. 보험료는 좀 저렴했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2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더 필요한 보장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신 겁니다. 저희 강진옥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도 좀 요즘 지금 젊은이들이 야무지다는 소리는 듣지만 정말 야무진 것 같아요. 방송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것도 제대로 하시겠다고 전화 주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일단 가입을 하신 게 2013년도에 이제 푸르미의 다이렉트 건강보험에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실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상해하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그래서 요게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8,000원이지만 아주 똘똘하게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보험료가 월보험료가 좀 적으니까 아마 어머니가 이제 라이나에서 전화 오니까 암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내용이 내용도 사실은 12,000원에 암 진단비가 커요. 3대 고해감이 1억에다 일반암은 5,000원을 주고 뇌출혈 진단비가 2천만 원. 네, 뇌출혈이에요. 뇌졸중이 아니고. 예. 급성심근경색도 2,000원을 주고 4대 유사암은 500만 원을 주니까 일반암이 5,000원이니까 어머니가 12,000원이 굉장히 싸다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이 나이가 너무 젊다는 거예요. 25살이면은 이 보험료가 10년에 한 번씩 오르면 몇 번씩 오르게 되는데 갱신형의 가장 큰 단점은 내가 100세 보장이면 100세까지 돈을 내야 되는 거. 네. 즉 오르는 돈을 100세까지 내야 된다는 건 정말 그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고 또 하나는 실손은 잘 돼 있는데 암보험만 있으셔서 다른 질병들 또 다른 보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갱신형은 좀 해지를 하시고 요거는 해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손이 잘 되어 있으시니까 제가 아까 강의를 드렸던 저해지 보험을 활용을 하시면 일반 보험보다 한 30-40%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고 꼭 필수 보험은 다 가입이 되잖아요. 실손은 여기가 안 되는데 이미 잘 되어 있으시고 또 하나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요런 거는 저해지 보험이 없는데 이미 이제 또 가입이 돼 있어서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해지에다가 들어가면 아까 강의 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짜리 90세 보장으로 해서 요거는 그 상해 같은 경우는 한 5천 정도는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봐야 이거 몇백 원 안 해요, 보험료가. 또 하나는 질병, 후유장애 90세 보장으로 했을 때 한 3천 정도 하시면 지금 25살이면은 한 2만 원 안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까지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뇌졸중, 허혈성, 그 다음에 암 수술비, 34대 질병 수술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저해지에 어떤 게 있냐면 일반 질병 입원비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 중환자실 입원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만 입원해도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주는데 그게 보험료가 190원, 200원 또는 3,000원밖에 안 해요. 예. 그게 중환자실이 갈 일은 없지만 정말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냥 일반 입원비는 넣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중환자실 쪽으로 넣었는데 요 정도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질병 후유장애, 암, 뇌졸중, 뇌혈관, 허혈성, 심근경색, 암 수술비 30세 이런 거를 다 집어넣는데 지금 25이라서 제가 볼 때는 한 9만 원 안쪽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요거를 20년 납하지 마시고요. 50년 납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50년이요? 아니 30년 납. 30년이요? 예. 30년 납을 하면 좋은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납입 면제가 돼요. 30년 내는 동안에 정말 내가 혹시 암이나 뇌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보험료 안 내고 100세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12,000원은 빼면 18,000원에다가 한 9만 원 정도 들어가면 추가가 되는 거면 지금 거의 한 8만 원 이상 돈이 추가되는데 지금 시청자님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아,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0만 원 선인데 요 정도만 하시고 이제 보험 누가 옆에 와서 막 얘기를 해도 저는 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이제 저축을 할 여력이 생기시면 그때는 연금 드세요. 아, 그쵸? 예, 예. 연금 쪽으로 돌려야지 보험 아무리 좋아도 보험은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필수 보장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엔 연금, 저축 이런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거 어떠세요? 네,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꼭 네. 저해지 보험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제가 각 보장별로 제가 한번 설계를 한번 이렇게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 또는 그 자세한 왜 요게 필요한 건지는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끝나고 이 방송 끝나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 네, 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네. 어머니께서 저렴하게 보험을 정말 잘 유지를 해 주셨던 거고요. 이제 네. 성인이 되셨고 돈도 버시는 시점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꼭 받았어야 하는 시점이셨고,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에 다른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게 되면 절대 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유지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예,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십시오. 저희 봐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또 볼까요? 703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67세 남성입니다. 아직 건강해서 보험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손 의료비라도 가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제 나이에도 가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70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건희 전문의.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그 보험회사가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안타깝죠. 예, 예.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만나뵌 그 시청자분은 68세 어머니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건강체라면 65세 전까지는 가입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예, 65세가 딱 넘으시면 그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받아주지 않아요. 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진사가 나간다고 해요. 간호사가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댁으로 예. 방문해서. 예. 그래서 이상이 없으시면 우리가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 거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이런 질환이 없으신다면 협심증 하나 추가할게요. 예, 이런 진단이 없으시다면 간호사 검사 받으셔서 뭐 아무 이상 없다. 나 당 수치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다 하시면 우리 건강체로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그 젊은 사람들 혜택 받는 거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4월 1일부터 보험이 이제 실손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이제 개편이 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플랜도 지금 현재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뭐 4월 1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소비자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오늘도 정말 열심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제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께서 문자와 전화로 문의를 하셨는데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